자, 12장 영상 레이더, 신테틱 어퍼처 레이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영상 레이더라는 거는 보통 이제 비행기에 설치를 해서 신테틱 어퍼처가 결국에는 레이더의 그 빈폭이란 거는 이 레이더의 크기와 관계가 있다고 했죠. 크기에 결국은 이제 정의가 된다고 했는데 주파수가 일정한 경우에서 지상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 높은 게 있고 여기 낮은 게 있고 높낮이 즉 어떤 방향으로 전파를 쐈을 때 가까운 것과 먼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지상에 있는 이렇게 그림이 나오겠습니다. 근데 위성에 예를 들면 있다고 하는 레이더들, 미국에서 이제 개발된 뭐 30cm급, 1m급 레이더들, 그러면은 빈 폭이 30cm가 돼야 되느냐 이렇게 끝에 예를 들면 몇 킬로가 되겠죠. 킬로가 몇 킬로, 10킬로 이렇게 될 텐데, 요게 한 폭의 빈 폭이 30cm, 1m, 이걸 달성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여기서 끝에서 10km에서 30cm를 만들려면 여기서 빈폭이 굉장히 좁아져야 되니까 실제로는 이렇게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레이더는 어떤 빔을 쏘고 받아서 어, 그 신호의 도달 시간을 측정하게 해서 결국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레이더의 기능인데, 이 거리 분해능이라고 한 거는 저번에 첫 시간에 나왔겠지만요. 델타 R 결국 거리 분해능은 이 B 분의 C 이렇게 정의가 됐었어요. 이렇게 얘기가 됐었죠. 또는 2분의 C 타우는 빔의 폭일 때, 또는 이 빔이 그 신호가 어떤 밴드위스 B의 정도의 밴드위스가 있다고 하면 거리 분해능은 이게 이제 이렇게 밴드위스를 늘림으로써 우리가 분해능을 훨씬 더 좁게 만들 수가 있죠. 보통 그 영상 레이더 같은 경우는 몇백 메가헤르츠 정도 또는 그 이상의 빈폭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은 100메가헤르츠다, 200메가헤르츠다 빈폭이, 이 경우에는 주파수가 델타 R이 어떻게 될까요? C가 3 곱하기 18승이고요. 오버 2 곱하기 밴드위스가 200메가니까 2 곱하기 10의 8승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잘라지고 약 4분의 3, 그러니까 약 1m 정도의 거리 분해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더가 비행기가 이렇게 있을 때요, 여기 이렇게 쐈을 때 지상이 물론 이제 이 각도에 따라서도 물론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거리 분해능이라는 거는 이렇게 빔을 쏘기 때문에 비행기가 만약에 앞쪽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게 지상일 경우에 이 각도에 따라서도 분해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거리 분해능, 요 각도가 지금 바로 얘기하는 게 델타 R이 되는 거고요. 요 각도에 따라서 지상에는 같은 거리라고 하지만 훨씬 더 거리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 거리보다 지상 거리가 더 커질 수가 있죠. 그거는 요 각도의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적절히 조정해 줌으로써 이 델타 R보다는 좀 커지겠지만 아무튼 거의 상관되는 거리 분해능이 나오겠습니다. 이걸 위에서 보면요, 비행기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뭐 간다고 하면요, 영상 레이더가, 그래서 이렇게 빔을 쏘면, 옆으로 쏘면 이 거리 분해능은 이렇게 작게 만들 수가 있죠. 밴드위스만 늘리면 작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거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구분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두 가지 분해능, 즉 거리 분해능과 각도 분해능, 얘를 또 상당히 줄이는 게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각도 분해능에는요, 좀 더 내려가 보면은 지금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수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는 직접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레이더가 전에 했을 때는 상황이 좀 다른데, 이렇게 어레이가 이렇게 있었고요. 여기 타겟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어느 한 점에서 이렇게 빔을 어느 한 센서가 전파를 쏘고, 모든 여기서 나오는 게 좀 같은 위상이죠. 이 라인이요. 예. 그래서 이 녀석들이 받는 신호만 가지고 우리가 이 각도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세싱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 라인이 지금 같은 위상을 갖는다고 보는 거죠. 직각이 되면요. 자, 이 영상 레이더는 약간 상황이 다른데요. 만약에 빈게 이렇게 있다고 하면요. 여기에 이렇게 배에 센서가 이렇게 있다. 그럴 경우에는 지상에 어떤 타겟이 있는 경우에,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어레이가 비행기에 붙어 있고요. 지상에 타겟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이 녀석도 빔을 쏘고요. 각각 센서가 다 빔을 다 쏩니다. 그래서 받게 되죠. 자, 그러면 전에 했을 때와 차이가 뭐냐 하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위상차는 결국에 어떤 각도가 이제 타깃과 각도, 여기 세타라고 치면요. 전에는 쐈다가 한 곳에 쐈다가 맞고 나오는 것만 우리가 고려를 하는데, 이 경우는 쏘는 것까지 같이 고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센서에서 같이 전파를 쏘게 되는 거니까요. 각각 센서에서요. 그래서 갈 때가 두 번 이 딜레이를 겪게 됩니다. 여기서 땅 쏘았다가 갔다 오는 거는 요만큼 더 추가되고 올 때도 추가가 되니까 여기가 두 배의 딜레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네 배의 딜레이가 있는 거죠. 여기 두 번 갔다 두 번 가고, 다시 올 때 두 번 가고. 네, 그래서 거리가 실제로 여기 D라고 하더라도 두 배의 D에 해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전에 했을 때 2파이 아니죠. 저번에 했을 때 이렇게 그냥 센서가 하나가 아니고 어레이가 이렇게 있을 때 동시에 이렇게 라인이 전부 이제 같은 위상이다라고 보고 했을 때는 사인 2파이 D 오버 람다 사인 세타, 이가 없어졌죠. 이게 n이 들어갔었고요. 네, 이렇게 됐었습니다. 오버 사인 파이 D 사인 세타 오버 람다, 이렇게 공식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여기 n이 들어갔다는 차이가 있고요. n이. 자, 근데 이 경우에서는 두 번 이걸 겪으니까 결국에는 d가 2d가 돼서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커지니까 빈폭이 어떻게 될까요? 빈폭이 반으로 줄겠죠. 거의 반으로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d가 전에는 하나였는데 지금은 2d의 효과를 가지니까요. 그래서 왕복일 때 두 번 겪는다, 딜레이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교과서에서도 보면 똑같은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두 번 겪는다고 해서 앞에 그 식과는 다르게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리얼이란 게 아까 전에 했던 얘기고요. 지금 신테틱이란 게 두 번 겪으니까 빈폭이 더 작아졌다.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빈폭이 지금 두 배로 작아진 거만 가지고는 아까 얘기했던 1m급 또는 뭐 30cm급을 달성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앞에서 빈폭이 뭐 5도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이게 2.5도라고 하더라도 10km를 가면 굉장히 큰 영역이 될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기본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거를 빔이 조사되는 영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가로축으로는, 이 x축으로는 구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x축은 우리가 뭐냐 하면
거리 분해능에 해당되고요. Y축이 결국에는 각도 분해능에 해당이 되니까 X축으로는 밴드위스만 충분히 확보를 해주면 이 X축의 분해능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뒤쪽에 나오는 도플러 히스토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도플러 히스토리. 이걸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데요. 각도 분해능에 대한 얘기를요. 이렇게 되죠. 비행기가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서 비행기가 이렇게 움직일 때 어떤 속도로 움직이겠죠. 속도 v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그 얘기하는 영상 레이더는 지상에 있는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요. 비행기가 v의 속도로 움직이면 지상은 마이너스 v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비행기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지상이 여기 있다. 여기 지상이 있을 리는 없겠지만 비행기 이렇게 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도플러 주파수가 FD가 그대로 비행기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어떤 비행기가 주파수를 F의 어떤 F0의 주파수를 쐈을 때 FD가 만약에 나타내진다. FD가 가만히 있으면 F0 플러스 FD가 측정이 됩니다. F0를 쐈을 때요. 플러스로 측정이 되는데 아래측으로 쏘면 어떨까요? 밑으로 쏘면은 얘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비행기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전혀 F0를 쏘면 바로 그냥 F0가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45도로 쏘면요. 45도로 쏴서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여기를 맞고 오는 거니까 이쪽에 벽이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좀 적은 FD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했을 때 FD 코사인 세타라는 게 있어서 앞쪽으로 쏘면 코사인 세타가 0이라서 이 각도가요. 이걸 세타로 보면 이게 0이라서 코사인 세타가 0이므로 코사인이 값이 1이 되겠죠. 그래서 FD가 그대로 다 먹어주는 거고요. 이쪽으로 쏘면 세타가 90도가 되니까 코사인 90도는 0이므로 FD가 이 전체 값이 0이 돼서 그냥 F0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요 어떤 세타의 각도로 있다고 하면은 FD가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타겟이 빔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빔을 쐈습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상을 맞았을 때 요 점과 타겟이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가 서로 다른 도플러를 가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얘가 이쪽으로 F0라는 주파수를 쏘면요. 여기를 맞고 나오는 거는 F0 플러스 약간의 어떤 주파수가 증가가 되고요. 얘를 맞고 나오는 거는 뒤쪽에 있으니까 더 늦어져 가지고 F0 마이너스 어떤 네모가 어떤 값이 나오겠죠. 물론 이 사이 값들도 충분히 이것보다 적은 주파수 편의를 가지겠죠. 그래서 각도 분해능이 가능하다. 각도 분해능이 한 빔 안에서 이 주파수 편의를 보고 우리가 분해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간이란 건 이제 비행기가 여기서 이제 맞고 여기서 맞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RT는 거리고요. 요 밑에 그림을 보면 좀 나을 것 같은데요. 도플러가 시간에 따라서 마이너스 도플러, 즉 여기에 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도플러가 나오고요. 최대값이 있을 때는 이렇게 큰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도플러 값에 따라서 우리가 타겟이 이 안에서도 여기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으므로 한 빔 안에서 구분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영상 레이더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뒤쪽에는 사실은 요 얘기를 좀 분석을 이제 해놓은 수식적으로 분석을 해놓은 거라서 좀 뭐 복잡한 이퀘이션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 정도가 나머지 사에서의 레이더 이퀘이션은 역시 1장에서 다룬 바와 같이 기본적인 레이더 방정식 크기 레이더 방정식 크기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싸에 대한 거는 뭐 요 정도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레이더는 전파를 보내고 받는 건데 지상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지상에서 어떤 물체들이 이렇게 있을 때, 또는 물체들이란 건 결국 높낮이가 되겠죠. 이게 높고 낮고 더 낮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맞고 나오는 시간을 우리가 측정을 하면은 이게 높고 낮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안에 한 빔 안에서의 각도 분해는 이 도플러를 가지고 우리가 분해를 할 수 있다 하는 게 싸 레이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도 분해는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신테틱 어레이와 리얼 어레이 차이, 그걸로 하면은 빔폭이 빔위스가 반으로 준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도플러 히스토리. 도플러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더 작게 분해능을 만들 수가 있고, 거리 분해는 역시 기존 레이더와 유사하게 2B분의 C 이걸로 거리 델타 R 분해능을 우리가 밴드위스를 늘림으로써 이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자, 이 정도로 하면은 뭐 그 기본적인 영상 레이더의 이론이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요게 지금 그런 걸 보여주고 있죠. 도플러에 따라서 각각 오브젝트들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영상 레이더의 내용을 마치고 마지막 파이널 이그잼은 얘기한 대로 6월 17일인가요? 네,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